다음은 박성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제360일의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새해 계획한 주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보름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1회 경상북도의회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선거를 앞둔 바쁜 시기이지만 도민과 약속했던 사업들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월은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국제 유가 및 물류비 비용 급등으로 도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외적 변수를 넘어 우리 도민의 장바구니와 물가와 지역 기업의 경영 환경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들입니다. 중동 정세 변화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에너지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이러한 위기가 서민 물가 상승과 민생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해 주시고 해빙기 시설물 안전 점검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새 학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동 예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경북의 100년 대계를 위해 단행했던 도청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경북의 균형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신도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삶의 터전을 옮기며 도청 신도시와 북부권 발전을 함께 해준 주민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1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무거운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며 지역의 경제를 지탱해야 할 기업 유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주년을 기점으로 이제는 신도시가 단순히 행정기관이 모여있는 것을 넘어 사람과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도청 신도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그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님을 우리 경북은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증명해 왔습니다. 위기 때마다 주인의식을 발휘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왔던 경북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의 국제정세 불안과 행정통합 과정에서 겪은 여러 진통 또한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던 경북의 자부심으로 경북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이번 임시회가 제12대 의회의 유정의 미를 거두고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도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북 교사노동조합 이민님과 회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불참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국가연구소 글로벌 헬스케어 의공학 연구소 출범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의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일의 경상북도의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이출구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남영숙 의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건강택 의원님께서 비회의 기간에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경상북도 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의장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큰 뜻을 품고 새로운 길을 나서는 의원님들의 앞날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고 모쪼록 뜻하신 바를 이루셔서 지역사회의 더 큰 희망이 되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0일의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0일의 임시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60일의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를 서명할 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한창하 의원님과 정숙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하 의원님과 정숙경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의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자의 모니터상의 명단과 같이 도의원 3분, 재무관리 경험자 3분, 공인회계사 2분, 세무사 2분, 모두 10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정 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임병하 의원님, 이동업 의원님, 박채하 의원님 3분으로 임병하 의원님과 이동업 의원님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박채하 의원님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일문 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 시간이 25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만약 보충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이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임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영주시를 대표하는 임병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경북, 대구 행정 통합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 논의 상황을 보면 경북, 대구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추진되던 행정통합 논의가 여러 정치적 상황과 절차적 논란 속에서 멈춰서 있는 모습입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구조와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매우 큰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우려와 갈등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경북과 대구 또 경북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출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생긴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이 더 큰 후유증으로 남지 않도록 차분하게 봉합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북의 미래 균형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청 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입니다. 경북도청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경북 균형 발전의 상징적 프로젝트였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도청 신도시가 경북 행정의 중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점은 행정통합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생각할 때 초강력 협력과 행정통합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지역의 균형과 도민의 공감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갈등을 넘어 경북의 미래를 다시 차분하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와 우려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경북이 어떤 발전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지 다시 정리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 의원의 도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북부권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이 성대하게 개최되며 본격적인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영주시 적도동 일원에 약 18만 제곱미터, 약 36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경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총 사업비 2,964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 시행은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이후 2023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이제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단순한 지역 산업단지를 넘어
배아림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전략 산업단지입니다. 배아림은 전기차, 반도체 장비, 로봇, 항공, 우주 등 다양한 첨단 제조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그러나 기술 장벽이 높아 일본, 독일의 일부 선진국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경북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요, 첨단 부품 산업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영주의 산업 기반을 고려할 때 배아링 산업의 생산, 연구개발, 기업 지원 기능이 결합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영주시는 8,000명 이상의 인구 증가와 관내 연간 700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조성 자체보다 이후에 기업 유치와 산업 평택의 구축이 더 중요합니다.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고 근로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산업단지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기업 유치,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그리고 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배아리 국가 산업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경북 북부권 산업 구조를 바꾸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주 첨단 배아린 국가산업단지 기공 이후 현재까지 사업 추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토지 보상과 기본시설 조성 등 전체 공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차질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산업단지의 성공 여부는 결국 기업 유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 투자 의향 조사는 고무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의향 조사와 실제 기업 유치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도지사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조성공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경상북도는 배어링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계신지, 국내 주요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 협의 또는 유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 차원의 현황과 전략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통, 물류 등 관련 인프라와 함께 근로자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경상북도의 종합적인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북부권 관문도로인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의 도로 선형 개량과 확포장 공사의 조기 완공과 안전 고도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제341회 임시회 당시 본의원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경북 북부의 생면선 지방도 935호선 진우부석 구간의 처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마구령 터널 개통에 맞춰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거나 전폭적인 선형 개량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4년 5월 장정 8년간의 공사 끝에 소백산을 관통하는 마구령 터널이 개통되면서 새로운 내륙 교통 시대가 열릴 것을 환영했습니다. 개통식 현장에 지사님도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구령 터널 개통식에서 본의원이 축사 때 이철우 지사님, 오늘은 가시면서 딱 한 가지 진우부석 935번
도로만 기억해 주시라는 부탁을 기억하시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의 외침이 고한 메아리로 끝난 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이 터널은 부석면 남대리 주민들의 고립을 해소하고 영주 도심과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교통복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터널을 빠져나온 관광객들이 마주하는 영주의 첫 얼굴은 여전히 갓길조차 없는 농노수들의 협소한 노폭과 목숨을 건 그 커브의 연속입니다. 쾌적한 터널을 통과해 기분 좋게 영주로 진입하던 운전자들은 곧바로 마주하는 누더기 도로의 실태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지방시대의 경북 관문도로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오늘 행정통계가 가리고 있는 진실된 교통수요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방동 지점의 일평균 교통량이 약 7,000대, 부석 지점에 약 4,000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가 너무 험하고 위험해 주민들조차 먼 길을 돌아 단산명 등으로 우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길이 제대로 뚫렸다면 교통량은 현재 집계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도로가 나빠서 이용을 못하는 것인데 이용량이 적어 사업 순위가 낮다는 논리는 좀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주민 50여 명이 버스를 대절해 도청까지 찾아와 간담회를 자청하며 도로 정비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매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대형 차량이 내뿜는 경험 속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위태롭게 걷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체감하는 변화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경상북도는 전체 구간을 일괄 추진하는 대신 구간별로 잘게 쪼개서 지지부진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이면 내 손주가 어른이 돼도 도로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재 계획된 2021년 중용이라는 숫자조차 믿는 주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2020년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마시고 그 정원을 사람 살리는 도로, 경북의 자존심을 세우는 관문도로에 최우선으로 투입해 주십시오.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년째 제자리 걸음인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인 예산 우선 배정과 행정력 집중을 통해 현재 계획된 2021년 준공 시점을 최소 1년 이상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실행 방안을 도민 앞에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지역별 신산업 성공과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지능형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매년 약 1만 명의 청년이 고향을 떠나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도는 포항의 2차 전지, 구미의 반도체와 방산, 영주의 첨단 베어링 등 시군별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거대한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 핵심 산업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인구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단지 조성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그 자리를 채울 지역 인재가 없다면 이는 외지 인력의 일시적인 체류에 그치는 반쪽짜리 성공이 될 것이며 지방소멸의 파고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북 북부권의 산업 지형을 새롭게 쓰고 있는 영주시의 사례는 경상북도 전체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영주시는 최근 1조 2천억 규모의 청정수소 발전소 계획과 118만 제곱미터 부지의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 산단 착공, 그리고 드론 특별 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신너에지와 첨단 제조업 융합된 전진기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평택 본사와 공장을 영주로 이전하기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생산하는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코리아 하인 FT의 사례는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안동의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가 겪었던 고용연계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인재 유출 사례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신산업 육성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 대학이 협력하는 경북형 라이즈 모델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1시군, 1대학, 1특화 산업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 고교생이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정착하는 완결형 정주 모델을 도내 전역에 확산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시 시군별 산업 특성과 함께 민간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북 지역 기업들의 약 45%가 전문 인력 채용을 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어 행정주도의 일방향적 교육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도청과 교육행정은 이제 단순한 업무 협약을 넘어 기업이 직접 교육 과정 설계에 참여하고 실무진이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 밀착형 거버넌스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경상북도의 신산업 성공은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지역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이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신산업 육성이 지역 인력 활용과 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 지방 소멸을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의 아이들이 고향에서 꿈을 펼치고 경북의 신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정과 교육 행정의 모든 역량을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 22개 시군별 핵심 신산업 추진 현황에 맞춰 각 산업이 요구하는 직무 역량과 인원 규모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인력 수급 로드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와 교육청은 현장의 기업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용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경북형 라이즈 체계를 통해 시군별 특성을 살린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며 추진할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임병아 의원님께서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사업단지 추진 지방도 935선 확포장 지역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임 의원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이고 경북 대구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특별위원인데 반대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기반 확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지난해 의결된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도민 건강권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열심히 활동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까 영주 베어링 산단 말씀 주셨는데 저도 뭐 기공식도 가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전국에 7개 국가 산단을 지정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하나를 했는데 우리 경북 지역으로 봐서는 국가 산단이 포항하고 구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주가 3번째 됐습니다. 영주로 봐서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국가 산단 만드는데 대부분 LH가 합니다. 그 영주는 LH에서 타산이 안 맞다고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데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개발공사에서 적자를 무릅쓰고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안 하면 무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개발공사에서 시작을 해가 그런데 예타를 가장 먼저 통과시켰어요. 7군데 했는데 아직도 시작 못한 데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영주시에서 희생이 큽니다. 한 3천억 공사비인데 한 2천억을 영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면은 지금은 기공식 이후에 토지 보상이 한 70%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돈 많이 돌라 해가지고 굉장히 협상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협의를 하고 협조를 잘해서 70% 되었고 곧 이제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년도 완공이 되는데 그걸 좀 당겨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문제는 산업 단지를 만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이 들어오겠느냐. 배아링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기계 산업에 대해서는 쌀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인데 그래서 기업을 찾으려고 도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 거기 공단이 돌아가면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서발전에서는 그때 뭐 우리 의장님도 열심히 노력해가 동서발전에서 그게 1조 2천억 투자해가 전기 만드는 거는 충분히 되었고 그 전기는 뭐 다른 영주 전체 쓰고도 남을 정도의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전기는 충분히 됐는데 이제는 어느 산업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배아링 관련 산업을 얼마 전에 우리가 2,400원짜리 MOU도 하나 했고 그래서 전국에 배아링 관련해서 산업들을 많이 오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오면 그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기업 제조하는 우리가 제조 마련하는 연구소 이런 걸 만들어주고 그래서 기업들이 여기 오면은 또 돈도 지원해주고 기업 들어오면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현금 지원을 해줍니다. 현금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장치를 다 해놨는데 기업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영주 시민들의 정성 그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돼야 되는데 가면 뭐 데모나 하고 노조나 만들고 이러면 잘 안 오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협조를 해요. 특히 도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뭐 유치를 하고 그러면 유치한 사람 그 근로자들이 오면은 도에서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살 수 있는 집을 이자 내고 살 수 있도록 있는 집을 구해주고 그 자체에 우리가 집들을 좀 지어서 빌려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또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영주 지역에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경량 소재 융보각 기술센터를 적극하려고 해서 R&D 그 사람들 R&D 그다음에 이걸 실증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제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원스톱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방산이 제일 중요한 게 배아링입니다. 배아링. 모든 부분이 배아링이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 그 전차 같은데 배아링이 시원찮으면 전차가 제대로 역할을 바로 가다가 90도 회전하고 360도 회전해야 되는데 그 배아링이 힘이 없으면 따라가지고 힘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분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 항공 산업에도 배아링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UAM, 그다음에 우주 항공, 미래차 이런 데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야를 우리가 유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의원과 영주시 우리 도청 모두 합심해서 기업 유치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935호선에 전문가가 뭐 진행 정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도가 지방도 하는데 지방도 공사 시작은 뭐 할 때가 수십 건도 되는데 1년에 돈 쓸 거는 700억밖에 없어요. 울릉도는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고 울릉도 한 100억 띄주고 나면은
한 600억 가지고 여기저기 찌집하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도 해달라, 너도 해달라 이러는데 특히 영양 같은 데는 4차선 1cm도 없어요. 그래 영양이 가보고 너무나 답답해가 그 영양 군청도 가는 길에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공을 못 해가 우리 도 의원님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이 만약에 통합됐다면 돈 5조 받았으면은 대구를 또 안동을 중심으로 포항, 구미, 광역철도, 강력 도로망 다 연결할 수 있는 돈이 되는데 그 통합이 안 돼서 그 돈을 못 받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이런 거 생길 때마다 아쉬움이 크니까 앞으로 통합에 대해서는 그 통합되면은 이 신도시에 관한 발전 비용이 한 1조쯤 들어올 텐데 지금 1조를 우리가 융자해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지 안 되니까 또 아쉽잖아요.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 계산적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건을 다 갖춰서 해줬는데 민주당에서 뭐 지푸레기 같은 조건을 다른 거 안 해주는데 그건 다른 정치적 야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알지만은 그래서 저는 매우 아쉬운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임병하 의원님께서는 22개 시군 지역 산업별 인력 수급 로드맵 그리고 시군별 특성을 살린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 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교육청 학습 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매년 1만 명 가량의 청년들이 고향을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떠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지역의 기업체에서는 전문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또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고 이런 서로의 어떤 그런 개입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영주의 첨단 베어링 또 포항의 2차 전지, 구미 반도체 이런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 희망을 갖고 노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55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 지역의 산업체 또 최신 취업 경향에 따라서 학과 재구조화를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전국에 59개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중에서 경북이 9개를 현재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최근에 경주의 한국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반도체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호원고는 로봇 자동화 및 인공지능 분야, 또 우리가 울진의 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 또 영천의 바이오 마이스터 고등학교, 의성의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런 마이스터 고등학교들은 바로 지역의 산업체들과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협약형 특성화고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포항의 흥해공업고등학교는 2차 전지 분야, 경산의 경북기계금속고는 스마트 제조 분야가 이미 지정이 되었고 현재도 신라공업고등학교는 AI 미래 모빌리티 분야, 경주성보고는 마이스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진하고 있고 문경공업고등학교는 AI 피지컬 로봇, 피지컬 AI 쪽으로 지금 마이스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 인력 수급 로드맵 구축을 위해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5년 첨단 신소재 부품 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기업 23개교 92명의 채용을 연계했으며 또 지역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대비를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북형 라이즈 모델 강화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과 재구조화 추진 과정에서 경북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22개 시군별 핵심 신산업인 AI, 로봇,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등과 연계한 학과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 비로소 신산업 육성이 지역 인력 활용과 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 지방 소멸을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교육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북 아이들이 고향에서 꿈을 펼치고 정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361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가혹합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 가격의 폭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의 파고는 민생 경제의 근간을 위험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민을 위해 더 치열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복합해양내적 관광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K세틸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도민들은 큰 기대를 했으나 시행이 1년 지난 지금 현장은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북 산업의 11%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은 수출액이 2022년 대비 32% 급감했고 철강 생산의 메카인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철강 생산액은 19조 원에서 17조 원대로 추락하며 우리 도의 재정 건강을 흔드는 경제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은 전기료 폭탄입니다. 4년 만에 77%나 치솟은 산업용 전기요금 앞에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경북도의 대응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에 계획 중인 3기의 수소환원 제철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최신 원전 2기 분량인 3기가와트의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력 생산 전국 2위인 경북은 이러한 거대한 소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에너지 공급 기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력 작업률은 서울이 11.6%인데 반해 경북은 전국 최고치인 228.1%입니다. 이제는 에너지를 단순히 생산에 송전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스스로 요금 체계와 인프라를 결정하는 자주적 에너지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복합해양 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에서 영덕, 포항, 경주로 이어지는 동해안은 천혜의 해안선과 청정자연환경 그리고 역사문화 자원을 함께 갖춘 경북관광의 대표적인 핵심 자원입니다. 이에 그동안 경상북도는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해양레저 기반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부산, 제주, 강릉 등 해양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타 지역에 비하면 숙박, 볼거리, 즐길거리 등 많은 부분에서 비교 우위가 낮고 이로 인해 관광객의 체류 기간은 짧고 지역 간 연계 또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동해중부선 철도가 개통되어 접근성이 개선된 데 이어 포항시가 해수부의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경북 동해안 관광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국내 유일의 도심 속 해양 레저 관광 특구라는 컨셉트와 지역 산업과 연계한 로컬의 글로벌화와라는 비전 아래 총 사업비
1조 3,524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경북도 역시 2,7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 1만 6천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 1,1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망하며 환동해권 관광발전의 청사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조가 넘는 민간 투자가 전제된 이번 사업이 단순한 포항시의 단위 사업에서 머무르지 않고 경북 동해안 전체의 관광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북도의 전략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욱이 이번 사업은 포항시 외에도 전남 여수시, 경남 통영시 등 3개 도시를 선정하였고 각 지역이 해양관광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국가를 대표하는 해양레저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경북도의 전략적 지원과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북도의 주력 사업인 철강산업에 특화된 철강 전용 요금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의 도입과 포항 등 철강 거점의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을 이끌어낼 경북도의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수소환원 제철의 핵심인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1조 3천억이 넘는 대규모 민간 투자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직접 추진한 투자 유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번 사업을 경북 동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기구 또는 상설 TF를 구성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도 도시가스 요금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도민의 생활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로 효율적 요금 정책과 지역 간 행정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가스 기본요금 산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며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 7월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도내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평균 4.1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물가 조정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3개소입니다. 이들 회사는 매년 200억에서 3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부채에 대한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제조 원가와 별개로 지역의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기본 판매 금액의 일정 마진을 보장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산업용 가스 수요의 감소 등으로 사용 및 판매량이 줄어도 도시가스 회사는 산업통상부의 도시가스 회사 공급 비용 산정 기준에 의하여 일정 비율의 마진을 포함하는 기본 금액을 계속해서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경상북도 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3개 회사가 각 매출액의 총합은 해마다 1조 원 이상이었으며 당기 수익의 총합도 해마다 400억 원 이상으로 모두 흑자였습니다. 하지만 경북의 도시가스 회사들은 산업통상부의 규정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2026년 2월 13일자로 최근 개정되었지만 제5조의 2조항은 현실과 괴리된 기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나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북 산간지역 가스 배관 지원 사업의 미흡함입니다. 경상북도는 배관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공급관 배관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배관은 활용하여 도시가스 회사는 수익과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정작 가스 사용이 절실한 경북 도서상간 지역의 배관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경상북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1.6%로 도 단위 평균 72.5%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경북도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배관 설치비 1,732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급률은 낮고 배관 미실지 지역은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기본요금 인상 관행이 현실적인 도시가스 수익 구조와 괴리되어 있음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도민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기준 제5조의 2에 대해 현실에 맞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가산업통상부에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경북도는 도시가스 배관 지역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으며 가스 공급회사 순수익의 일정 부분에 대한 재투자 규정 등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어 형산강 본류 및 지류의 준설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산강은 포항과 경주의 젖줄이자 지역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해온 지역의 생명선입니다. 이제는 수상레저와 시민체험시설 등 문화가 살아 숨쉬는 친수 여가 공간으로 도민의 생활 속 공간으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형산강 준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준설 과정과 준설 이후의 공간 활용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 도정 질문을 통해 오염된 형산강 지류와 본류 준설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고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를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체감될 만한 개선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5년간 형산강 지류 및 본류에 추진된 준설 사업은 기계천에서 3차례 추진된 것이 전부입니다. 형산강의 또 다른 지류인 구무천은 수온농도 최고 지점이 1등급 기준의 13,085배에 달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수질 개선을 위해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2018년에 착수해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대비 준설 깊이가 확장되고 총 사업비가 한 차례 정액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넘은 장기간의 기술 보완 검토와 400억 원에 육박하는 총 사업비의 변경으로 이제야 막 첫 삽을 떤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 사업비 8,028억 원의 형산강 하천 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온 형산강의 퇴적도 준설과 제방보강 등 하천 환경 정비를 통해 치수 안정성과 도민의 생명,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형산강 하천 정비 사업의 시행 주체는 낙동강 유역환경청입니다. 그러나 경북도 내에 위치한 국가하천인 만큼 도 차원의 면밀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심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형산강 하구의 고수부지에는 형산강 장면과 신부조장터공원 등 도민을 위한 친수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일편 포장 배수문부터 서만 큰다리 남단까지의 구간은 갈대숲으로 방치되어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준설 공사를 위한 장비들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그에 따른 고수부지 훼손과 도민의 이용에도 많은 불편함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형산강 하천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도 병행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형산강 하천정비 사업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경북도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낙동강 환경유역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계획과 형산강 하천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수부지 내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국무천을 포함한 형산강 지류준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북도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청년 유입 및 창업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년이 살기 좋은 경북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년 6만 명의 청년이 경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 청년 전출 비용은 2021년 47.6%에서 2025년 49.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전출 사유 1위는 단연 일자리입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자조차 지역에 일자리만 있다면 73%가 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 기준 경북도에서 다시도 전출 사유 1위는 직업입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경북도의 산하 공공기관의 1천만 원 이상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수로는 지역업체 비중이 60.2%이지만 계약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4.7%가 타지역업체로 빠져나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양극화입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도내 업체 계약 건수가 8.4% 증가할 때 타지역업체는 17.5%나 폭등했습니다. 특히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청년 기업들에게 경북도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경북도는 지난 5년간 무려 83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2021년도 대비 2025년도 예산은 109.1%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공들여 키워낸 청년들이 막상 실전에 나서면 높은 실전의 벽에 부딪혀 입찰과 선정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기준은 가혹합니다. 경상북도 일반 영역 적격심사 세비 기준에 따르면 세부 기준 등 입찰 가격을 제외하고 배점이 높은 것은 이행 실적입니다. 이행 실적 평가 시 창업 기업은 당해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이 아닌 7년의 이행 실적을 본다고 하지만 실적 자체가 없는 신생 기업에겐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 기업의 이행 실적 및 신인도 평가에서 청년 창업 기업 대상으로 분야별 가산점을 주거나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에게 창업하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시장에 들어올 문은 좁다면 이것은 전형정책의 모순입니다. 기계적인 공정 뒤에 숨어 실질적인 차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픈 반성이 필요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의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금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 입찰을 원칙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보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입찰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 기준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역별 적정 학급 수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여 하나 시간 관계상 부해드린 유인물과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서면 질문과 서면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결하게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줄 때입니다. 행정의 물턱을 낮추고 도민의 삶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업 위원님,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산업, 도시가스 요금 운영 관련, 형산강 준설의 조속한 추진 관련 도내 청년 유입 및 창업지원센터 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의원님 목소리가 커서 뭐 포항까지 그냥 다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울분이 많이 쌓인 것 같은데 도에서 확 풀어주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이게 방금 질문한 것들이 도가 주체가 아니고 다 정부 주체입니다. 우리는 이 요청을 하고 해달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저한테 요구하듯이 나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체제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권한을 왜 하천은 우리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모래도 못 파도록 그걸 하는 얘기야. 이 문제가 크잖아요. 포항제철 같은 국가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답답하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울분체이듯이 저도 울분체인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동안 많이 해주셨습니다. 경상북도 해양 레저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도 대표 발의해 주셨고 지역 성장 동력 구축과 해양 레저 문화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계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포항 철광 대해서 그 매우 지금 힘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는 국가적인 정말 큰 문제입니다. 포항제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제철 68년도 설계하는데 1,300억짜리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예산이 1년 예산이 2,400억입니다. 68년. 그 얼마나 큰 공사인지 알 수 있겠죠. 그거를 걸출한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계획을 하고 박태준 사장이 그걸 전문가답게 잘 만들어가 대한민국 오늘날 이렇게 만든 근간입니다, 사실. 그런데 철강이 세계 전체 수요의 양에 너무 넘쳐가지고 가격 다운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쉽게 하면 전 세계 철강은 16억 톤 정도 필요한데 24억 톤이 생산되니까 8억 톤은 남아도는 거예요. 남아도니까 덤핑으로 도릅니다. 그게 포항제철은 인건비 비싸지. 아주 고급 철강도 아니지. 이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다 미국 관세 50% 때리지. 이게 정말 앞뒤로 다 망할 판입니다. 그런데 철강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탄소 나오는 철강을 안 받겠다. 그거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그러면 지금 수소 환원 제철 실적을 하고 있는데 실적 연습하는데 8천억 듭니다. 그러면 포항 제철을 전부 다 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느냐? 전기가 한 9기가 든다. 9기가. 그럼 우리 원자력 발전이 요새 옛날 거는 7천 메가밖에 안 되는데 요새 건 좀 크게 해가 그래도 1.4메가 그런 게 한 8개가 7개가 필요한 거예요. 7개. 적어도 8개 내지 7개. 그러면 그거 하나 만드는데 6조, 7조 들거든요.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8개 만들면 50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으로 만들면 점점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럼 포항제철에 50조 투자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래서 K스틸법을 만들어서 그게 철강, 고급 철강 연구를 하고 나라에서 수소환원 제철을 만들어 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 산업입니다. 국가적. 그리고 국가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좀 해달라. 우리는 거의 대책반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되느냐. 중앙정부보다 더 발빠르게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위기 왔으니까 산업위기 선제 대응 대책도 우리가 마련하고, 그러면 지금 산업이 다 망하면 고용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요. 고용위기 대책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지역에 직접 살면 우리 주민들, 우리 도민들이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큰 현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과 포항시 우리 함께 노력해서 같이 헤쳐나가야 되는데, 아까 전기 요금 말씀하셨는데 포항 제철이 전기 요금이 지금 전기가 한 105원 하다 185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값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산의 한 10%가 넘으면 전기값이, 그 산업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그 10%가 넘어섰으면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게 그러면 아까도 우리 지역이 218% 전기가 남아 도는데 그 왜 전기 우리 지역에 좀 싸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전력 분산제도인데 그 쉽게 하면 전기 그 차동 요금제. 그 제가 국회 가서 사정회가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데 아직 시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에 싸게 하고 여기 가격을 다운시키면 그 가격을 그 멀리 있는 수도권에다 전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 생산값은 같으니까. 이것은 싸게 받으면 딴 데 비싸게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 결정을 못 해가 지금 수도권을 갖는 기업들은 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 강력하게. 그래서 이거 제가 법 만들 때 하도 산업부에서 안 해주려고 해가 전기 만드는 거 쉽게 원자력 나라에서 안 만들었나 이거예요. 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왜 너가 싸게 쓰나. 그래서 내가 그거 철도는 나라에서 안 만들었나. 철도. KTX 나라에 만들었는데 왜 서울서 대전 가고 대구와 부산 가면 가격이 다 다르나 이게. 그것도 가격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에서 만들었잖아. 그 대신 원전 이어서 생산하고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또 송전 비용이 생산 비용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송전 비용 적게 드는데 적게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투쟁을 해서 막 법은 만들었는데 만들어가 시행이 아직 안 되니까 포항제철 같은 데는 차등 전기 요금 그것만 적용되면은 좀 숨통이 트일 계기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온 나라에서 인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포항제철 안 살리고는 우리나라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제철만 이번에 서틀법에 깎아주기로 그 법을 넣으려고 했는데 하도 산자부에서 반대가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수소환원제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안 하면 이제 수출을 못 하니까 이거 하는데 돈이 그렇게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적게 해서 수소환원제철한 걸 자체 발전소 만들고,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생각해 경주에 SMR 연구소 있는데 SMR 만들어가지고 하면 확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SMR 경주 유치할 때도 군사작전 하듯이 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해안이 텅 비어 있는데 이제 우리 시대가 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관광시대 오면 채울 데가 다 꽉 차버려가지고 안 돼. 우리는 지금까지 동해안은 도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철도도 있고 이제 고속도로도 생기고 하면은 이 부분에 특히 우리 공항 또 포항의 영일만항 이것들이 기반이 만들어져야지 이 관광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3군데 됐는데 포항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도록 포항시와 우리가 도의원과 같이 노력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들도 지금 호텔 한 4개 만들고 거기에 지금 포항에 여길 때 주차장에 거기 코모도
회사 뭐 이야기 되는지 모르지만 코모도 호텔 지으려고 특급 호텔 지으려고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시대는 먹고 놀고 그렇게 문화예술 관광입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옵니다. 그래서 호텔 어디든지 많이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MOU 구미하고 안동 2개 해놨는데 경주도 곧 또 하나 더 արկ이고 포항에 지금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영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곳곳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길 만들고 호텔 만들고 골프장 만들고 파크 골프장 만들고 그다음에 리조트 만들고 그다음에 대관람차 이런 거 해서 놀이시설 만들고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삽니다. 이 부분에 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할 때 우리는 우리 도에서 투자하는 펀드, 지역 투자 펀드 이걸 함으로써 신뢰가 생깁니다. 호텔을 짓는데 우리 돈 좀 넣어 하면은 자기들이 인허가 싣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도에서 축자 사자 하고 있는데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정부 대부분 권한이 그거 다 있고 우리는 통사정해야 하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구 경북 덕지 케어가 그 우리 권한 내려받고 돈도 우리가 만들어가 좀 제발 가서 사정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드는 그런 지역으로 세계 경쟁하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그동안 대구 경북 통합 추진의 최전선에서 경북을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이 안 되더라도 저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우리 경북 도의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두려움 속에 한 발짝 전진한 것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문제로 여기에 잠시 멈춰선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더 큰 도약을 위해 제자리에 서거나 물러서서 더 큰 발돋움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멀리뛰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사님께 미래 세대, 청년 세대를 대표하여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도정 질문이 지사님과 저의 이번 임기에서 마지막 도정 질문인데 짧게 한마디 하시죠. 예, 그동안 뭐 박채아 의원이 열심히 하셔서 또 다음에서도 의회에서도 만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모두 자기 발전이 있는 그런 시간이 같습니다. 지금 바쁜 시간인데 이거 계시는 분들 보통이 아닙니다. 솔직히 국회 같으면 거의 없으면 자리에 다 자기 지역구 가서 활동할 건데 우리 도의원님들이 열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님들 덕분에 4년간 임기를 잘 했는데 통합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쉬움이 있어도 다음 또 기회에 약속하고 저도 내일 모레 금요일이면 또 나가서 지금 모두가 뭐 출마 안 한다고 자꾸 전화 와서 그래서 내일 모레 나가서 개소식도 하고 내일은 기자회견도 하고 토요일 날 요 인근에 개소식 해서 본격적으로 좀 운동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뚝 선 그런 지역인데 지금 변방으로 이렇게 좀 밀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헤어나느냐 발버둥 집에서 노력하고 했는데 오늘 뭐 도정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정말 경북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육감님 현안 질의에 앞서 교육감님께서도 이번 임기 마지막 도정 질문인데 짧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그동안 임기 중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경북교육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잘 성장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현장에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 또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 지역민, 특히 우리 박지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북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발전하는 그런 경북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우리 지원청의 22개 지역 교육지원과장 직위가 기초학력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원 등 일정한 겸임을 맡아온 것을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 겸임 업무는 법령에 따라서 또는 오랜 관행에 따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겸임 업무에 덧붙여 지역별로 생겨나고 있는 각종 특화센터까지 업무를 추가로 겸임시키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수학체험센터, 메이커교육센터, 영어체험센터, 한국어교육센터 같은 지원청 소속의 센터들은 교육지원과장이 단순히 겸임하기에는 그 운영 조직과 시설, 교육 프로그램 성격, 대민 서비스 등 행사 운영 기능이 독립적인 기관급이지 않습니까? 예. 네, 이미 여러 겸임을 맡고 있는 교육지원과장들이 이런 센터 운영까지 추가로 얹으면서 지원청은 지원청대로 결제와 행정 처리가 밀리고 센터는 센터대로 보고 결제와 운영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점이 일부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상징과 독립성이 큰 기관은 특히 남부미래교육관, 한국어교육센터나 안전체험관 같은 교육지원과장의 겸임 업무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격에 따라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 또는 어떤 다양한 유형의 채용 형태를 통해 관리자가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상징성 있는 기관부터 전담 운영 체계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지난번 조직 개편으로 수련원이 모두 하랑교육원에 들어가고 또 인공지능센터나 이쪽 부분을 통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산이나 안동이나 경주 정도가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이나 아니면 또 장학관직을 팀장으로 센터장으로 보임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해서 도정 및 교육인재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